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북한에 심각한 균열이 있고 체제 동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엘리트들이 얼마나 동요하고 있나 탈북자 시각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179회입니다. 오. 벌써 100회 꼭지다 지금. 200회 뭐죠? 200회를 향해서 일단 몇몇 분들 주제 건의해 주신 거 드라라는 님이 언제 북한 허세 특집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제를 주셨고요. 세상이 당할 줄 없죠. 네, 또 HOD 님은 한국에 온 뒤에 재미있게 본 헐리우드 영화나 좋아하는 팝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다, 음악. S맨이라는 분은 대북 확성기 심리전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 진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미안님은 중국에 숨어있는 북한 동포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200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의 꿈,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연말이 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모시고 조금 좀 그 방청객 좀 앉을 수 있는 데서 공개 방송 한번 하는 겁니다. 200회? 예, 많은 분들이 언제 공개 방송 안 하느냐고 그러셨는데요. 몰라수다 북한수다 그리고 이춘근의 국제정치 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그 아는 언니 뭐 등등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 공개 방송 연말 가기 전에 꼭 한번 하겠다는 약속 말씀 드립니다. 자, 김정은 서기실에 여론조사 팀이 있는데 한 40명 정도 된다. 그 중에 간부가 탈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그 지금 북한 체제에 균열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요, 제가 볼 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통일, 야, 뭐 10년 내로 되게 빨라서 7년 돼갔다. 또 어떨 때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지금 쑥 봐서는 균열이 굉장히 빠르고 올해 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도 그 생각했어요. 확실히 갑자기. 빠르게 갔어요. 이게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멤버들, 그 체제를 옹립하고 그 체제의 그 뭐 정당성이라든가 뭐 위대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전 효과하고 그 분야에서 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그런 뒷수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거리에 있는 바로 그 노란 자의 사람들, 저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끌고 나가고 그 대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김정은 하나의 뭐 효과가 아니라 그 김정은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둥이. 이게 흔들린다는 건요, 그냥 금 가는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은 정권을 잡은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만큼 자기를 옹립하고 자기를 받들어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 예,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시대에서 이끌어오던 과거의 사람들로 유지하고 있던 패턴인데 이들이 다 빠지기 전에 자기의 그 멤버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을 지금 시간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멤버들을 자기의 측근 세력을 키우기 전에 이 사람들이 벌써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멤버들이 빠진다는 건 김정인의 염통을 지금 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지금 핵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탈북자가 이제 3만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탈북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생각하기 생활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탈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지만 이렇게 큰 간부들이 오게 되면 바뀌고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요. 이분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그쵸? 없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저희도 아까 성국 씨하고 똑같은 심정이, 왜냐하면 자꾸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돼요. 단마디 명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 때문이었거든.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처음에는 생각하는 그랬어요. 거예요. 안 돼요. 아유, 우리 통일될 것 같은 거기지 여기를 왜 왔겠어? 막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아니 이제 이게 독일이랑 이렇게 된 거 보면 이거 말할 때 보면 듣기가 싫었어요. 독일하고 조선은 달라요, 북한은. 근데 이게 자꾸 독일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독일도 이렇게 잘. 우연치 않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독일 따위하고 저기요, 북한은 안 됩니다.
북한은 왕조돼서 안 된다고 독일처럼 그렇게 쉽게 안 무너나고 마인드가 그리고 완전 틀려, 우리는 동도하고. 통일이 당장 된다면 우리가 그쪽에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지 이렇게 목숨을 등에 지고 여기까지 왔겠냐 이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그때 13명 탈북했다 할 때 했잖아요. 막 눈물이 났어요. 이 갑자기 13명이 딱 들어온다니까 막 다 들어올 거거든 이런 막 이렇게 물목이 딱 열릴 거거든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성국 씨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올 상반기 들어와서 북한 엘리트들이 10명이 탈북했대요. 공개 비공개 다 합쳐서. 그러면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거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상징이 달라요. 이거는 생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균열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 김정일이가 대통령을 너무 쉽게 봤어요.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 자기 자리를. 자기 자리를 네, 자기 자리를 그 너무 꼭두각시지. 가만히 있다가 아들한테 뚝 주면 할 거로 생각해요. 게 배가 남성.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만 김종일하고 김정일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김정일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리우면서 만들 거 다 만들고 30년 넘었지. 70년대부터 그래서 김정일은 자기 정권 잡으면서 자기 멤버들 데리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앉아서 맞아요. 이거 김정은이는 완전 틀려요.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뚝 됐으니까 사람들이 뭐 정도 없고 뭘도 없고 조금 이따 내가 죽지 않을까 막 도망가고 그러는 판에 이거 지금 여론조사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실례라기보다 북한에서 가장 어떻게 먹으라리 있는 짭짤한 직업이라고 하면 그 중에도 좋은 직업이 뭐냐면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휘두르는. 바로 이분 부서거든요.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대표님이 북한에 있어요. 네. 잡고 싶어요. 그러면 성군 형님을 시켜가지고 신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소를 7번을 시켜요. 자주. 그래서 이 사람이 7번을 신소하잖아요. 그럼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주는 경우,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맞춰주는 경우. 딱 그래서 사람 하나 잡기가 쉽죠. 그래서 북한에 신고왕도 있어. 신고왕. 그 정도로 이게 이런 사람이 탈북했으니까. 서기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여론조사팀은 선전정동부에도 있고 뭐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여론조사팀은 이게 서기국에 있는 그 여론조사팀은 의미가 틀려요. 그렇죠. 일반 직보하는 겁니까? 도당 신속과하고 차원이 다르지. 이게 그 밑에다 있지.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3만 명 시대가 왔으니까 자 북한이 2,500만, 2,300만이니까 자 1,000만 정도만 오면 통일되지 않겠나 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분석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 다 오지 않아도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면 작년에 그 인민무력부 종찰총국 소속의 어떤 한 요직에 있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 분이 온 다음부터는 탈북하는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높아졌어요. 뭔 의미인지 좀 짐작이 가시잖아요. 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경우는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 경우 야 그 요직에 있던 그 사람이 감으로 해서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아 걔가 거기를 갔다는데 그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 네. 이 요직들이 그걸 파악했다는 거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자 이게 대세의 흐름은 못 막는다. 그래 다 가도 뭐 북한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띵만 있으면 병사는 얼마든지 있다. 수령만 있으면 인민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령을 옹립하고 만드는 이 사람들이 허물어지면 그건 왕노래 사장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대세의 흐름이라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노선에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지노선. 한류 뭐 이것도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변 위협.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때문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럼 그 사람들을 대처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꿔 끼운다. 이거는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정권 네. 유지가. 저는 이제 북한에서도 여론조사 팀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는데 이 팀이 행한 작업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여론이 어떠냐 이런 거를 이제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했대거든요. 암행어사. 그러니까 인민들 생활 풍요하게 하려고 여론조사 팀이 아니라 네. 그 정권을 유지하기 어떤 동료가 일어나냐, 주민들이 당을 어떻게 보냐.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 퍼졌냐, 뭐 이런 거. 근데 개성공단 닫고 나니까 전체 물가가 30% 정도 급상승해서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책안이 나오고요. 그 네. 대책안에 맞는 또 이제 뭐 김정은의 방침이 나오고 그 방침은 또 이제
방침 후기로 인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 인민생활을 존재하고 어떤 방향으로 현지 지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로작이나 뭐 또 말씀을 내놔서 인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이제 이 부서거든요. 여기가 이 여론조사팀은 하부 말단 인민반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스파이들이.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정상들이 바로 소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팀은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많은데 밑으로 다 갖고 다 내려가 있습니다. 다. 근데 이 분당선전부요, 서기국 여론조사팀은 말하자면 이 최고의 정점에 정점인 거죠. 예. 근데 거기 간부라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 서기국은 네. 김정일의 그 이제 모든 그 스케줄을 짜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봐도 되거든요. 서기국에서 다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 뭐 수령님 이번에 어느 부분에 현지 지도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인해서 인민들이 생활이 어떻게 되고 지금 뭐 대내 안팎과 정서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거로 인해서 우리 서기국에서 장군 수령님께서는 이 부분에 현지 지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버무려서 인민들을 안착시키고 대내죠. 이번에 그 대동강 맥주 축제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다 서기국에서 이제 만든다고 해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및 선전선동부도 관계 홍보 있고. 선전선동을 하는 거네요.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선전과 모든 부서가 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흐른다고 볼 수 있죠. 그게. 근데 그 중에서도 서기국은요.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의 제도까지 그 시기까지 오면서 단 한 명의 수총도 없이 멤버가 흔들리지 않고 공고하게 다지원다가 바로 서기국입니다. 그만큼 김일성이- 검증된 예. 사람들.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수총당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서기국 사람은 단 한 명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수총도 없었고요. 야, 근데 여기 그럼 간부가 탈북했다. 이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아마 터득했어. 이미 전부터 알았지만 이제는 알았지. 결심을 내리는 단계까지 온 거지 벌써. 어떡하냐면 뭐 문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모르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해야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조사해오라. 네. 조사해오라고 이렇게 방향을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이게 조사를 해야. 여기서 여론조사하고 굶어 죽습니다. 어차피 다 떼고. 완전 공감해요. 왜냐면 이제 똑같은 제가 선전 강사였잖아요. 이제 신년사하고 이제 노동신문 제 강의 딱 발표가 되면 저희 해당 기업소로 내려와요. 제가 이제 성국씨처럼 이런 거 모르는 거. 굶어 죽고 뭐죠. 뭐 혁명적 대거제로 전군 전민이 떨쳐나 어이구 배급이나 줘라 이렇게 체계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이런 패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래요. 그것도 거고 네. 김정일부터가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라고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느낌. 항상 그런 말을 하면서 했어요. 어. 강연제강을 만들었어요. 야 이거 뭐 이럴 이게- 줄 몰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변하지 않는 틀이 신물이 만드는 있어요. 방법이 매너 있어가지고 아우, 완전 공감해. 계속 그대로 찍어내는 거야. 네 맞아요. 그 여론조사 왜 해요, 그러면? 대책안 때문에.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니까 현지지도 그냥 뭐 그거 다예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자괴감을 느낀 거. 개성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지, 이런 물가 데서. 상승률이 30% 올랐다. 그럼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잡고 인민들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이가 군부대가 아닌 어느 이제 뭐 신경공장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패턴을 잡는 게 바로 서기국 여론조사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무너집니다. 인민들 동향이 지금 이렇게 큰일 나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말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기국에서 이 자료가 딱 들어오면 여론조사 동향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수령님 이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대책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수령이라는 그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네, 움직이도록끔 해서 이 그 체제 자체를 옹립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지하는 사람들. 이게 만약 여론조사가 자기 구실을 했다면 맞아요. 북한이 저 모양은 아닐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실태를 해고 야 이거 이런 부분에서 이러면 이제 주황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요해를 하게 되면 장군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장군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다고 만수무강에 지장을 준다 그런 사람이 혁명을 당연하지, 우리- 그러니까 서기국에 오래 있었다는 자체는 만수무강이 첫째야. 거짓말 천쟁이들이에요. 내가 뽑아내요. 이게 이제는 군사에다가 돈을 돌려고 인민생활에 여야 이게 우리나라가 된다. 이건 머릿속에 뻔하지만 큰일 나고 그런 다른 걸 말하네. 쓰고 있어요. 왜? 어. 장군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다고 만수무강 빨리 죽을 지장을 수- 준다고 빨리 했고, 죽을 수 있어. 우리 탈북하기 전에 늘 그러니까 서기국이 늘 이제 아참쟁이들이 그 입에만 올리는 화제가 뭐였냐면요. 야 우리 장군님께서 이거 아시나? 야 알아 다 알아.
다 하시면서 뭐 아니 장군님은 잘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실천을 안 해. 그래, 우리 오히려. 맨날 이제 앉으면 화제가 그거였거든요. 나 진짜. 이게 이 얘기가 누구 얘기나 바로 얘네 얘기예요. 맞아, 이런 예. 중간다리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뭐, 뭐 이러면서 이런 새- 우리 백성들 그런 우리 말 맨날 이 했어요. 소리 바로 얘네 얘기거든요. 이분 나 와서 사죄하라 그래. 아 이번 탈북자한테 예, 제가 우리 그런 중간다리. 선전선동 뭐 예. 아니 여론조사 잘못했습니다.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바로 얘도 한국 살아야 자기는 되니까. 자기도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누가 그런 걸 아니, 보고를 해요. 안 북한 하죠. 전체가 뇌물을 받기 위해서 간부를 하잖아요. 맞죠. 예? 아 그거 까놓고 말해서 뇌물 그럼 받자고. 월급이 작잖아요. 월급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내 거 죄송합니다. 노동신문 만화 좀 보고 와요. 월급 소리 하고 있어. 매일 보고 있어요. 야요 틈을 놓치지 않고 또 홍보하는 깨알 홍보. 아니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아, 그 근데 성구 씨 워싱턴 포스트에도 났어요. 그러게요. 노동신문이. 이게 예, AFP 통신에도 나고. 예, US 투데이 왜 안 말합니까? US 투데이도 네. 그리고 저희가 그쯤 합시다. 저희가 몰라수다 북한 수다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고 예. 이범수 씨 얘기를 했더니 기사가 7군데서 실렸어요. 기사가 7개서 나왔어요. 네, 대한민국 언론 중에 7군데가 저희를 인용해가지고 뉴스 1위도 나오고. 아니 이게 제가 한국 와서 이제 아는 건데 인터넷 그 유수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6천 개가 넘는다고 해요. 경쟁률이 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예. 근데 그런 속에서 한다는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유수 매체가 아니고 네. 아주 그 대한민국의 유수를 그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에도 났던가 우리 우리 뉴스, 뭐 네. 뉴스일. 우리 뉴스원. 나라 네. 대중매체 원래 뉴스. 기자라고 하면 네. 남의 말을 듣고 바로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게 아니라 네. 그 얘기를 듣고 당연하죠. 확인을 하고 맞아요. 이게 정확한가를 이제 딱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자존심. 이거 우리 말이 옳은가 그런가를 그냥 듣자마자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실효성이 있고 네. 쭉 지켜봐 왔는데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동작까지 비열하시더라고요. 그 AFP 통신 보세요. 노동신문 웹툰 작가 차성국 씨 취재 갔다고 여기까지 오는 거. 또 그 성에서 그래가지고 그만해. 자 다시 이제 예, 본론 자 월급 얘기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네. 북한에 월급 없다. 뇌물을 받기 위해서 간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론조사팀은 어떻게 뇌물을 받아 먹나 이거죠. 그거 진짜 이거 어디서 뇌물을 챙겨?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얘가 문제입니다. 네. 뭐 떨궈 버렸어 하고 돈 받아 먹고 그치.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면? 반대 두 군데서 봤습니다. 경쟁자한테 그리고 너 살려줄게. 야 너 이런 여론이 이거 안 있어갖고 좋더라. 책임비서 류영군 책임비서 너 인민들 여론 익혀야 되고 신고 이번에 몇 건 이렇게 제기됐어. 너 맞아. 이번에 출직이야 뭐 이러면 집에 딱 가보면 뭐가 벌써 와 있지. 맞아. 야 이거 치우라 딱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맞아. 치운 줄 알았는데 우리 애미네가 와이프인데 우리 애미네가 창고에 해놨더라 나 몰랐어 턱 이러면서 또 양쪽에서 다 살려주고. 뜯는 거야. 근데 이런 예, 사람들이 네. 어느 정도 발전한 줄 아세요? 지금은 북한도 간부들이 뇌물 받는 걸 엄격히 들으니까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거 받으면 진짜 후회라도 문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몰랐다고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담배나 보내든지 담배가 비싸요. 그걸 장마당 대꾸한테 넘겨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후에 문제가 폭발하잖아요. 저 담배하고 술 받았습니다. 용서가 돼요. 남자는 담배하고 술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천막대기를 받은 용서가 돼요. 근데 돈을 받으면 문제가 다르거든요. 아니야, 이게 간부들이 그래 이제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서기국쯤 되면요. 아까 우리 그 정도 아니고. 회차에서 세탁 때 돈을 말했는데 자금 세탁. 지지해줘 내 말을. 맞아. 서기국 정도쯤 되면요. 아주 그냥 빨락빨락 한번 손도 안 댄 그런 워싱턴 초성화. 신권 달러. 네, 그런 걸로 딱 해서 묶어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10바퀴 정도 돌려서 돈이 딱 그렇겠죠.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본인은 일단은 주는 사람 자체가 본인 모르게 줘요. 가족도 모릅니다. 나한테 돈이 들어왔는지 못 왔는지도 몰라요. 저 살려주면요 2달 후에 돈이 도착합니다. 딱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지저분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 또 돈 이제 그 사건으로 이 사람이 다 양쪽에서 또 감시가 붙어요. 그러니까 저 살려주시면요 2달 후에 돈이 도착합니다. 그럼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돌려서 딱 깨끗하게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흔적을 또. 네, 중앙당 간부부 서기구 그다음에 그 선동부 얘네는 거의 소문 날 대로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까도 그 송국 씨가 말한 것처럼 양쪽으로 다 먹는 겁니다. 자 이영군당 책임비서 이렇게 제기됐는데 너 이번에 철직이야. 철직은 피할 수 없습니까? 안 돼. 무조건 맞아야 돼. 야 그럼 여론이야. 다음 배치. 장군님한테 거짓말하란 게야? 저 이렇게 망하는 겁니까? 저 이렇게 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군에서 리로 내려가.
미로 내려가되 함남 그 이영군 소속이 아니라 다른 이제 원내지로 조동시켜주고 개설하면서 그랬구나. 한 2년쯤 있다가 함남도 이영군이 아니라 뭐 한경북도 어디 총진신문 안암구역 같은 데로 뽑아 돌려줄 테니까 2년 동안 저 형이 내려가서 이제 당비서하면서 있어.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이라고 했죠. 말한 사람은 다 잊어먹었어. 근데 이 사람은 2년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 2년째 딱 되는 날에 이제 또 가. 왔습니다. 2년 됐습니다. 고생하면 안 해줘. 야, 너 보험이야 보험. 저 그때 살려주신 거 몇 달 후에 도착하셨죠? 그거가 얼마나 잘 도착해서 어느 만큼 만족이 되는가. 그래? 됐어. 알아서 자리 마련했으니까 어디면 가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또 다시 보내서 또 파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그러니까 이게 이영군당 책임비서 뛸 때, 자 내가 이영군당 책임비서였는데, 자 이영군당 책임비서가 좀 여기 그 자료 조사실이에요. 최종국 씨를 군당 책임비서 앉힐 준비가 됐어요 벌써. 최종국 씨한테도 받은 게 있어. 난 떼면서 받고 앉히면서 받고 또 나를 재임해야 되니까 재임하면서 거기 또 떼면서 또 거기도 이렇게 쌍치기 효과가 나오는 쌍치기 효과. 양쪽에서 다 봤지. 그 사람들 중앙당 이 사람들 급여 낮자. 그렇죠. 담배 한 가닥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처음 하는 말인데 저희 아빠가 한 10년 전에 저희 아빠는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에도 군 지휘부에 있어요. 이런 걸 검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대 원칙 검열적. 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이에요. 10대 원칙 검열적. 예. 중앙당 근데 검열했잖아, 중앙당 저희 검열. 아버지의 상관이 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소장인가 했어요. 아빠가 대자였는데 아빠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 아빠는 너무도 청렴결백한 거예요. 저처럼 착하거든요. 근데 걸렸어요.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서를 신서 같은 걸 올려서리 그룹바가 내려왔어요. 10대 원칙 그룹바가 내려왔는데 부장이 어떻게 신소를 했냐면 그 사람들한테다가 이 사람이 상관이 말하는데 회의 도중에 그 강당문을 발로 탁 차고 나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그때 이체도 안 지는데 아버지가 매일 저녁 머리를 이렇게 싸고 왜냐면 그냥 먹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걸려요. 매장. 예, 매장되고 우리 자식들은 그냥 다 매장되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면서 내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이게 우리 서나람이 애들은 이제 넌 아빠 때문에 어떡하겠냐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무실에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냥 죽을 순 없더래요. 그래서 그 강당에 갔대요. 갔는데 딱 봤는데 그 문이 안으로 열게 됐더래요. 그러니까 문을 차고 나가게 안 됐더래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신소를 했대요. 당신이 가서 그 문을 확인해봐라. 나는 거기서 문을 차고 나간 적도 없고 그 문은 안으로 손잡이가 있어서 안으로 연다. 이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그걸 해명을 해가지고 만기제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신소 처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연필 획자 하나에 아버지는 정치범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서 조금 직위가. 보충한다면 문 차고 나갔는데 그건 뭐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일어서서 문을 찼다. 그 네. 사람의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네. 정신 상태. 벌써 반항이 반항이죠. 있다. 반항. 예. 이걸 그냥 해버리는 거죠. 당에 대한 도전이고 불신이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서류 작업 한 사람은 네. 그 사람 잡이의 노하우가 많지 못한다 이거지. 전 그래 지금도 항상 그거예요. 이게 사람이 손끝에서 영웅이 되고 정치범이 된다.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잖아. 예. 항상 북한에 하는 말. 예. 사람은 내세워주면 다 돼. 자, 공부 못해도 네. 내세워주면 돼. 자, 이 북한식 여론조사, 네,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엘리트들이 연이어 탈북하는 여파로 오늘 현재 심양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가 9월 8일자까지 다 매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100% 철수할 겁니다 지금. 아마 중국뿐만 아니고 각 대사관, 공관들, 무역대표부 나가 있는 많은 네. 사람들이 이번에 체인지가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자 태공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다음에 또 이게 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핵심 그 원로들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의 패턴의 성향을 딱 분석합니다. 이제 자료조사실 같은 데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언제 임명이 돼서 어떤 형식으로 있었는데 자 그러면 해외 나가서 임기 3년 지난 사람들은 100% 다 철수라. 그러니까 이제 그와 교방이 될 때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규정을 하나씩 만들죠. 이런 9월뿐만 일이 아니라 있으니까. 10월에도 매진이 될 겁니다. 한 번에 다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 교방이 들어가는 거 나오고 들어가는 거 그럼 이게 다 무슨 교방이 될 거고요. 이게 외교관, 무역일꾼, 식당 종업원 다 들여 그죠, 가족. 예, 지금 한다는 100% 건가요? 아마 그 밑한 100개 것들은 정도가 다 들여버릴 있었으면 것 같아. 100개 정도가 있었으면 현저하게 한 10 내지 20%, 제 생각에는 30%는 못 넘길 것 같아요. 다 축소를 한 상태에서 일단 한 70%는 완전 철수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교방할 때까지 대체 인력이 들어와서 또 이제 이제 대사관 일꾼 같은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막 바꾸기 힘들어요. 그 인력으로 대신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때까지 또 반 인원이 나오고 반 인원이 들어가고 또 나머지 인원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통째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 아마 어느 정도는 몇 달에 걸쳐서 계속 매진이 될 그 거든요. 천천히. 근데 이게 한 가족에서 아버지가 들어라 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이제 국가라는 게 왕조 근데 국가라는 이게 가정에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나라가 아니라는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외국에 있어봤자 뭐 합니까 거기서 아니 뭐 외화벌이.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 돈 일이 벌어서 없으니까 마취했더니 다 들고 도망치니까 사람 없어도 돼. 맞아. 돈을 벌고 가니까 어. 4천억을 갖고 넘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아. 이 와중에 아니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도 또 초춘능력을 좀 운이 없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와중에도 빠지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내모는 야, 안 들어가. 아, 이거 어떻게 나온 건데? 그러게. 초춘능력 받고 오는 과정에 또 빠질 겁니다. 이제 분명히 이 효과가 또 있을 거예요. 기차표는 연쇄 사놓고 탈북이래. 예. 기차표는 사놓고 이제 보위부가 인원 점검할 때 기차에 탑승했는데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내려가지고 뭐 예, 이런 경우가 바로 빠지는 나온다. 사람들이 있을 어딘가 겁니다.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들어와도 뉴스에 나오거나 어떻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는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해외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두뇌에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의 사업 작품을 보면요 한번 크게 소리를 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아주 그냥 정신 차리게 하는 옛날에 그 하나를 내세워. 머클에 나오는 분 그분 탈북한 다음에 배를 탈북한 다음에 목소는 몽땅 다 도끼를 패고 불질러 버렸거든. 그분 그 지역 배는 그러니까 뭐 하나 제기되면 뭐 하나 일이 터지면 와 해가지고 절대 그러지 못하게 뭐 혼을 뺀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돌이켜보면 그게 그 반대 역할을 한 것 같아 그게. 와 이렇게 하면 대양난에 빠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단련돼 거기에. 북한은 나름 간부 사업을 하고 추리고 노란 자에다 핵심 군자들을 내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사람들 이 효과 때문에 다 철수하고 다시 이 사람들을 양성하고 키워서 그 사람들 다시 대체 인력을 대체하려면 북한이 아직 그 준비할 여력과 시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김정은 정권이 이제 이거 코스건도 아직 채떼이지 못했는데 과거에 그 아버지 세대 때 할아버지 세대 때 만들었던 간부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 공백 지금 메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8.15 바로 그래서 아마 예. 8.15 경축사에서 정확히 북한 말했어요. 동포 여러분 네. 야. 자 우리가 당신들 뭐 통일된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처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역대 간부들하고 대통령들 중에서 주민들을 동등하게 네. 대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직접 대통령이 난 연설하는 진짜 그 말 한마디. 네. 이게 아주 핵심을 얘기했네. 이 간부들하고 주민들을 동등하게 대해주겠다. 같이 예, 대해주겠다. 같이 대해주겠다. 이게 북한 간부들이 예.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들을 가능성이 있나요? 야, 있죠. 간부들은 누구보다 먼저 듣죠. 듣죠. 아니 왜? 근데 인민들은 나중에 들어도 내가 간부들은 아는 먼저 듣죠. 내가 아는 간부들은 네. 간부는 이 이야기 듣잖아요. 들면 야 통일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아는 간부들 볼 때 맞는 거는 이렇게 맞다고 톡 하면서 그러면서도 호재는 남아 있지 남아 있는데 표현하면 안 되니까. 맞는 건 맞다고 이렇게 긍정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꽤 돼요. 나는 딱 그걸 그 기사를 딱 보면서 네. 역시 그릇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게 북한 간부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동요를 줄 것이다. 그렇죠. 간부 그리고 평민 근데 간부들도 그 낮은 간부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야씨 우리가 어떻게 좀 이런 그 보안론이라든지 보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야 안 돼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고위층한테는 확실히 충격이 있을 것이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자기의 직책에서 저 김씨부자 정책 그 지기 위해서 10년 이상 있은 사람들은요 거의 그 말의 진가를 압니다. 그러나 그 10년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모든 것을 뼈를 갈아서 올라가고 있는 작자들은 야 같이 대해준다면 난 그 급을 가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개발아 올라왔는데 같이 대해준다면 아니 이건 섭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예.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아 우리 잘못을 안 따지겠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네. 산 증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의 그 만화가 굉장히 예. 아 근데 하나 그 최근에 좀 이게 가슴 아픈 기사가 있었는데 북한 의사 출신이 아이고 예, 인천에서 사망한 거죠. 예, 창문 유리를 닦다가 예, 고층 빌딩 창문 유리 청소를 하다가 알고 이제 있어요. 사망했는데 지하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가요? 그 북한 의사 면허를 한국에서 인정을 안 다시 해야 돼. 시험을 다시 봐야 다시 되죠. 해야 그러니까 실기로 보면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실기로 볼 때 북한 한의사들이 실력이 못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무슨 북한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한의였습니까? 양의였습니까? 한의 이거? 같아요. 북한은 한의사라고 해도 양학 한의학 다 합니다. 네. 다 할 수, 동시에 동의사라. 진료할 수 있고 동시에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다. 제가 체해가지고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침 맞고 막 했는데 네. 안 났어요. 우리 근데 체질이 북한 어제 체질이야. 네. 어제 우리 갔다가 네. 어제 우리 저희 월벽 타운 갔댔잖아요. 네. 성군 형님한테 그건 몇 분이에요? 그 몇 분 받아? 1분 조금 되는 1분 3분 받았는데 우리 체인 거 체질을 났어요. 안 해. 아, 맞아. 우리 체질을 안 해. 의사 면허도 없는데 자체 홍보 방송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막 시험 보고 뭐 영어 보고 뭐 저거 해야 의사가 되잖아요. 이거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게 실기를 봐야지. 이게 규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탈북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고시에 10번, 20번 패스 못하고 계속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도 같은 케이스예요. 의사지만 여기 와서 다시 시험을 쳐서 의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된다고 예,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됐겠죠. 그러다 해서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다 해서 의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장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업체, 솔직히 말하면 청소업체는 탈북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 분들도 일하세요. 엄청 그러니까 많아요. 이게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과거가 조금 좀 의사였기 가슴 때문에 아픈 더 거죠. 좀 가슴 아프게 들리는 내용이 거죠. 짠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말하기가 좀 예민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탈북자니까 네. 냉정한 방송을 하자고 하니까 네. 또 같은 탈북자들끼리 야 너는 그분이 이 굉장히 안쓰럽죠. 우리도 굉장히 안쓰럽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없으시죠? 없는데 굉장히 안쓰럽고 막 안쓰럽죠.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부터가 네. 이건 그냥 사고거든요. 그렇죠. 사고죠. 그러니까 질문을 예. 어떻게 야 북에서 살았다고 왔는데 좀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이 막 안타까운 너무 건요. 한심하고 왜 이게 의사를 인정 안 해줬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했어요. 아니 근데 예. 그 다른 국가 달리 의사이기 때문에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배웠던 의학 지식이 여기 와서 조금은 더 오면 되겠지만 합법적으로 북한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의사를 시킬 수는 없다. 그쵸. 네, 다시 그 의사를 배워서. 하려면 예. 대학을 다녀서 다시 재공부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 힘든 그 거예요. 의사 실력으로 시험. 예. 검정고시를 해서 자 3과목인가 4과목인가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대체로 북한에서 공부께나 했다는 수재들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 과목 한 과목 넘어가는 데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정고시로 의사 자격을 딴 한의사들이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이제 박진아 원장이랑 그다음 석 원장이랑 예,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이 분도 아마 그 과정에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에서 일하면서 그렇다고 그 공부한다고 다시 그렇죠. 이제 그 가족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존폐하고 그것만 할 수는 그냥 없거든요. 사고. 일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고 났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탈북자가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던 과정에서 또 탈북자니까 탈북자니까 더 마음이 아픈 그냥 거죠. 탈북자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근데 가슴 아픈 건데 이분이 참 그 다른 분과 달리 일기장이랑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쓰고 그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청소를 공부도 하시면 되게 열심히 하고 금박하시는 것 예, 같아요. 검소하고 그런 분 같아 보이고 구일하면서도 계속 감사하다고 하고 예. 감사하죠. 예. 솔직히 북한에서 다른 탈북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했던 일을 여기서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밀수하면 잡혀가요. 아 그렇죠. 저 못하잖아요. 예, 선아 씨 했던 밀수하면 잡혀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마음 내키는 일만 하고 자기 좋은 짓만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을 사는데 그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탈북자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예, 다시 오늘의 좀 메인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메인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
이거 확실히 있는 겁니까? 균열 정도가 아니라 각자 느낌을, 예, 네. 이거는 그 아까 의사 얘기를 했으니까 종양이 생긴 겁니다. 심장에. 원래 심장에는 종양이 안 생겨요. 의학상으로는. 네. 하지만 북한이라는 수뇌부를 일컬는 그 중심의 핵 부분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다발성 이렇게 확산되는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종양도 종양이고 제가 좀 보니까 항상 무슨 계기가 있어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는데 네. 한 번 바뀌면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계속 가는 거지 뒤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한국 영화 때 그때 3년 새 확 바뀌었는데 판매하고 여기저기서 유행이 불어번지고 막 하면서 확 바뀌었는데 그때 야 이거 뭐 완전 한국스러워지고 우리가 뭐 막 들끓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한번 확 바뀌니까 그 상태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탕이 있으니까 돌아가진 않아요. 언젠가부터 또 탈북이 막 짓다가 또 그 확 바뀌어서 탈북이 이제는 예사로운 일이 됐단 말이에요. 북한 정권이 옛날에는 간첩처럼 취급하고 큰일 나다가 예사로운 일이 되다가 또 이대로 가다가 이번에는 고위층 탈북으로 또 획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는 격변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위층 탈북이 이게 습관되면 암에다 비교했는데 끝장날 때가 된 거야. 우리가 이거 피부에 상처가 나면 감염이 되고 1단계 감염, 그 다음에 종창이 돼서 전개되고 마지막 이게 이제 상처의 가장 이제 심하게 번질 때를 극기라고 하는데 극기가 오는 거예요. 그 가장 종점에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진행성으로 사망에 이를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행 6단계가 있는데 극기에 온 겁니다. 극기. 이제는 수술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안 되는 보니까 거죠. 이때는 대체로 당사자가 김정은이가 신이죠. 아무리 신이라도 거짓말. 포기 단계. 언젠가는 포기할 것 같다. 왜냐면 그래 갈놈들 다 가라. 김정일이가 그랬듯이 해산 쪽, 무산 쪽 뭐 이런 데서 정신없이 탈북하고 있는 거예요. 갈놈 다 가라. 포기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가지고 그때 구르장에 딱 가보면 그냥 그 탈북했던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는 그때를 지나서 고위급이 가기 시작한다. 김정은이 포기할 때가 됐다. 제가 올해 2월에 북한을 떠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원에서 금방 나왔어요. 한 3일인가 됐는가? 근데 가족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대한민국은 도이라 막 꽂은다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뭐 이래 뭐 그래서 없어.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일하시면 신용이 쌓여서 대출을 해준다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족은 북한에서 어떻게 하지 않아요? 예이 이제 가족 못 다치고 그 수단 거 다 다치면 아유 나라를 유지 못하지. 맞아 이제 통화를 했대요. 가족들은 무사히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지속되는 간부들 탈북을 저는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 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백두 청년 발전소가 김정일이 막 속도전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밀어내니까 사람들이 겨울에 막 미장을 해서 그게 지금 벌어져서 네. 물이 새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베를린 장벽처럼 갑자기 꽉 무너지진 않아요. 왜? 아직도 그거는 있어요. 저 김정은이가 막 조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처럼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언제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부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납땜을 하겠죠. 그러려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지금 물이 새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이게 비유하고 그저 싶어요. 북한에 예. 꼭 탈북을 하지 않아도 네. 북한 현지에 있으면서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 꽤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물인 아니라 거, 새는 물인 아마 거예요. 반수 이상이 저 2,300만 중에서 1,000만은 꼭 탈북하지 않아도 통일이 오는 그날을 손꼽아 지금 하루빨리 기다리고 그 대세의 흐름을 맞춰가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김정은이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인민군의 반 정도가 총불이 평양 쪽으로 돌릴까봐 당연하죠. 그게 겁나서 전쟁 실탄을 못한다는. 못 줘요. 실탄을 네. 지금. 아니요, 네. 진짜 주민들도 그래요. 이제 전쟁 일어나 총만 달래요. 그럼 저 새끼부터 간부 새끼들부터 다 쏴. 장비석도 쏴 죽인다. 미국 놈을 쏴 죽이겠다는 항상 사람 그 얘기부터 없어요. 해요. 맞아요. 제가 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느끼는 게
이 지금 주민들이 이민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그렇죠. 의식이 바뀌어요. 그게 맞게 정책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지. 뭐 운방울 상점, 뭐 해당화 상점 막 이런 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 그렇죠. 자본주의 그 시스템을 맞아요. 뭐 들이대고 막 이게 판형 텔레비 막 이런 거에. 이제는 북한으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만족시키자니까 그만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정책 자체도. 자, 그러면 세 분께 한번 세 분의 개인적인 예측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이 북한이 참가하는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 있습니까? 4년. 2020년 도쿄 올림픽에는 통일 대한민국 팀으로 나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이제 3월인가 4월이 내년 임기 2월 끝나요. 2018년 2월 25일인가가 임기. 다음 기 대통령에 따라서 네. 다음 자, 올림픽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아까 북한이 나가는 아까 송씨 올림픽은 앞에서 네. 얘기했잖아요. 계속 또 시간을 주면서 뭐 퍼져주는 네. 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만 없으면 근데 지금처럼만 정말 이게 남북관계 네. 이런 걸 정말 촌두촌미하게 잘 되어가고 좀 더 그런 얘기보다는 그거 외적 요인만 없다면 아마 스스로 어떻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붕괴할 되겠고요. 것이다. 예. 김정은 정권에게 시건을 벌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외적 요인만 없다면 다음 올림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식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그 대세는 이미 다 예, 준비돼 네, 있어요. 이미- 정답. 한국에서 더하면 안 주면 돼요. 예. 예, 그것만 근데 콜. 이게 우리 개인들이 선구마잖아요. 그거는 끊으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확실한.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그 성금을 걷어치우라고 한다. 그게 북한을 도와준다고 말하는데 그거 우리 아니지. 개인들이 보내주는 돈은 그건 밑에서 대한민국을 개인들. 전파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월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 간의 도움하고 개인 간의 도움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 간부들한테 안 들어가지 그 돈이.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찬성이에요. 도와주면 안 돼. 그렇게 가려면 지원하려면 그렇게 지원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처럼 지원을 해요. 예, 저는- 남도 소식. 저는 정부에다가 주지 말고 예. 저는 왜 근데 더욱이 다음번에 단일 팀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냐면요. 야당 쪽에서 네. 정상적인 내 개인적 의견입니다. 야당 쪽에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야당이 이번에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에 갔잖아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네는 안 돼. 아웃. 그럴 것 같아. 비행장에서도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막 007처럼 역시 다음 정상적인 사고력이라면 다음번 대통령님도 정상적인 과거에 사람이 여당에서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뭐 개인 견해입니다. 이거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도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주민들한테 안 가거든요. 당연히 가요. 통치자금 그냥 네, 통치 자금이나 살아나요. 군용으로 네. 뿐만 아니라 네. 예, 문화적 교류도 다 잘라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남북 유일팀이요 뭐요 해가지고 네. 북한이 이제 히든 카드를 항상 꺼내들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문화 교류 이루어지고 체육 같이 하고 뭐 하면서 무슨 여행 혹시 통일이 오지 않나 사람들의 마음을 안착을 주는 그런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 평화. 시장을 얻었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문화 그냥 교류 노동신문은 보내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 방식이고 USB로 우리 보내면 방식 되잖아. 우리 방식은 좋고 찬양하지만 네, 최성국의 노동신문은 보내야 돼요. 그거 하나는 북한 사람들이 혹시나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해서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네. 그 혹시나 하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머리칼 같은 실마리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그렇죠. 북한이 그걸 빗대놓고 네, 자기가 항상 뭐, 업적이 예. 있다고 자 서로 이제는 대표님 말씀 좀 들어봅시다. 예, 시간을 그래서 줘도 안 됩니다. 저는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퍼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한국 돈 원화로 주자. 아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은 한국 돈으로. 네. 지금은 아, 쌓아뒀다가 네. 왜요? 쓰지 못하죠. 한국 돈이 북한에 유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유통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막 빼가지고. 아니, 한국 돈 돈. 배추이 많이 들어와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그 아니, 한국 돈 5만 원짜리가 지금 찍어냈는데 많이 증발했다 그랬는데 일부는 북한에 가 있을 거다 이거죠. 북한에서 한국 돈 유통됩니다. 정확하게 유통됩니다. 자기들끼리 거래를 예, 한다고요? 한국 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까지 다 유통이 됩니다. 장마당에서 한국 돈으로 주고 돈만 받는다고요?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장마당에서는 그러니까 유통이 그게 못 되겠죠. 그럼 누가? 화폐 교환이 다 됩니다. 화폐. 앞에 희귀 상품처럼 네. 어떻게 보면 꼴통품처럼. 달러나 중국 돈보다는 많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네. 그 그렇죠, 일을 하실 때 그때 벌써 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 돈 주겠다고 할 때 받았을 걸. 한국 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고 다루기 힘들 줄 알았는데 엄마 뭔 얘기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북한의 시장에 나가면 한국 돈이면 한국 돈 뭐 어느 저기 남아프리카 돈도 다 유통이 됩니다. 야, 제가 됩니다 다. 제가 안 기가 되는 돈이 막혔던 없어요. 게 원장사꾼이 해요. 어떤 분이 장마당에서 원장사. 찍어온 건데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중국 돈 얼마, 뭐 중국 돈 얼마, 일본 돈 얼마, 달러 돈 얼마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정작 북한 돈은 안 받아. 근데 돈 받았지 한국 받자 돈 불안해. 시세가 다른 그 원화보다 시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왜냐면 다른 그 국제 시장 동일이 되고 시가보다 쓰려고.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기념하고 우리 지갑에서 야 이거 한국 돈 굉장히 그 남조선이랑 집들의 젊은 사람들은 네, 지갑에 남조선 우상화서. 한국 돈 뭐 이런 거 야 이거 한국 돈이야 그 이런 것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뭐라 그러나 헛가닥 때문에 야, 굉장히 아니 동네도 그게 네. 60년대 이렇게 지갑 야 이게 겁나지. 달러 제가 이렇게 있을 딱 때 보여주는 북한도 가족 $2짜리, 네. $2짜리, $1짜리 뭐 예. 이런 게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있거든. 한국 돈 거 이제 이거 5만 원권이나 만 원권 네. 딱 여긴 뭐야? 야 이거 10% 이거 배추잎이야. 북한에서도 배추잎으로 다 통합니다. 다 아, 만 원짜리? 예. 네. 아 나만 다 평양에는 그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저는 지방 출신이 딱 티가 나네요. 아니 티가 나요. 저도 한국 돈을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언제 봤었냐면요. 그 97년도에 처음으로 그 한국 그 중고 그 포장이라고 해서 100kg짜리 이렇게 포장 압축을 해서 들어오는 옷이 있었어요. 중고. 그 이렇게 가죽옷들을 겨울옷으로 그 컨테이너로 맞아.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때 그 주머니에 있지. 어떨 네. 주머니에. 맞아. 엄마다 이렇게 다 다림질하고 다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세탁소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잔돈에 코프로ton 수건에 중고 옷이니까. 나중에는 한국 신분증 민증도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이야. 민증도 들어가고 돈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짠 저희가 돈들이랑 많은 그때 탈북해도 저희가 100kg를 토til었는데 팍 터지는데 돈 진짜 많이 나와요. 집에 쫙 쌓아요. 근데 내가 그 밤새껏 주머니 다 뒤졌어. 뭐 나오나. 대체로 평균적으로 네. 100kg짜리 하나 터치면요 약 한 20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성근 형님이 어떤- 이 정도 살았다는 걸 어떻게 네. 증명했냐면 우리 벌링 했잖아요. 네. 탈북자가 벌링 딱 했는데 이렇게 딱 한다 그러면 자세가 나오는 네. 예. 저도 잘했잖아요. 네. 예. 못 봤어. 이 사람은 평양에서 확실히 볼링장을 다녔다. 평양에 벌링장이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 다니는데 이 부르지와 진짜. 이게 몸에 밴 거야. 그래서 됐구나. 알았어. 그 정말 유통이 잘 됩니다. 저 그렇게 해서 한동안 그 처음 모았던 알았어. 돈 배추. 네. 딱 가지고 갔는데 환율보다 2배 조금 넘게 받았어요. 그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네. 한국 돈 많이 가져갑니다. 특히 러시아 나가는 사람 네. 엄청 한국 돈 좋아합니다. 북한에서 그 돈을 모집해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출판 때문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베트남에서도 한국 돈 그냥 베트남 화폐로 바꿔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돈 보낼 때 야, 내 100만 원 보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도 동생이 예. 100만 보낸다니까. 내 이제 한국 돈 100만 보내면 중간에서 30, 70 도착했지. 아까 언니 전혀 언니 그게 진짜 얼마 환율 계산해서 우리보다 그 환율 계산은 북한 사람들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아예 사람들보다. 완전 그게 의문도 표시 안 하고 언니 70만 받았다 이렇게 그 환율 계산을 계산이 굉장히 했구나. 빨라요. 네. 그 북한 사람들은 북한 그 내화에 대한 북한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 이건 잘 몰라. 아니, 하지만 외화에 대한 개념은 환율을 당비로만 얼마나 해. 빠른지 몰라. 북한 돈은 당비만 써요. 당비는 북한 돈 내야 맞아. 되거든요. 맞아. 냉비 당비. 당비도 예. 이제 한국 돈으로 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북한의 종말이네요. 당비는 북한 돈 내야 돼요. 그것만 필요해요. 그 만약 저 잔돈 만약씩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비서동지 제가 중국 돈밖에 없어. 가져라 내가 바꿔줄게. 맞아, 그렇지. 그거 받고 맞아. 돈 처리해주면서 당비를 낼 것 같아. 맞아,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갑자기 아무튼 당비로. 아무튼 이 세 분의 예측은 공히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 지금 균열 정도가 아니라 암입니다. 뭐 사상 기가 왔어요. 네. 아니 균열이 아니고 균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깨졌어요. 역사가 바뀌는 과학이라고요. 이거 네. 과학. 과도기인 것 과학. 이미 불가역적인 내리막길로 네. 접어들었다. 예. 격변기 네. 그냥. 네. 언제 망하느냐가 문제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최성우 씨가 늘 쓰는 게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묘사를 하면 북한 운전기사들은
올리막 절점에 딱 오르게 되면 후리를 치고 내려가요. 네. 딱 휘발유 전략하겠다. 공간에다 이미 탁 놓고 그럼 그냥. 그때 내가 중가운데 뭐 이렇게 돌담이 있어도 세우지 못해. 어쩔 수 북한이 없구나. 같아. 아까 이미 시작. 아까 후리치고 내려가기 시작했어. 역사의 발전을 돌이켜 보면 한 번 발전하는데 시간이 오래했는데 그때부터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 빨라지지. 그렇지. 왜 굶은 것만큼 많이 정신없이 먹잖아. 그쵸. 극기에 어릴 때는 이제 썩을 아니 뭐라 그래 망할 때는 망한 나라라서 그 비유는 예, 논리적으로는 좀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 진짜 그 질문 진짜 핵이었습니다. 다음번 올림픽 북한이 참가할 수 있는가? 이번 리우 지금 올림픽 저렴한 간다면 뭐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리우 올림픽이 북한이 출전하는 마지막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네 사람이 모여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 중국 속담에 있는 말인데요. 위에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 네. 이게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한자로 8글자입니다. 네. 위에는 정책이 있다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 이 한자 8글자 한자로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 한자 타이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글로 8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정답자 선착순 2명 추첨해서 네. 역시 평택 러디빈 카페의 수제 볶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몇 회 퀴즈였죠? 이일석 선수가 총 몇 골을 득점했고 그 중에 페널티킥 골은 몇 점일까요? 정답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정답자가 한 분밖에 안 왔습니다.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정답자, 그러니까 이 응답자들이 쇄도했는데 정답자가 한 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상품을 한 분만 보내드렸거든요. 나머지 한 자리 노리고 계속 도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17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